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그 중요한 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녹화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비만의 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비만의 행동치료는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중요성을 경시하기 쉬운 치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비만학회에서 정한 지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급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권장되는 클래스 1 지침의 내용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섭취량은 감소시키고 활동량은 증가시키는 생활습관 개선이 권장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체중 감량이라는 것이 뭐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A급 증거로 밝혀져 있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감량을 하는데 훈련된 치료자가 대면행동 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을 하는 것을 A급 증거에 의해서 권장하고 있고, 유지를 위해서 효과적 유지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감량된 체중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치료자가 행동치료를 1년 이상 시행하는 것을 A급 증거에 의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보통 일이 아니네요. 6개월, 1년. 그럼 합하면은 거의 1년 반 이상을 이런 훈련된 치료자가 행동치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좀 이상하다 싶은 식생활, 즉 폭식이 있거나 또는 폭식을 상쇄하기 위한 뭐 이런 행동이 나타나거나 체중이나 체형에 대해서 지나친 중시가 관찰되거나 할 때는 eating disorder, 습식 장애가 있는지도 감별을 해야 되고, A급 증거. 음주 상담도 A급 증거. 금연 상담도 고려한다. B급 증거.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도 행동치료를 위한 체중 감량이 A급 증거에 의해서 권장됩니다. 자, 열량 섭취 감소, 활동량 증가를 6개월에서 1년, 합계 1년 반 이상 해야 되는데, 음주 상담도 병행하고 A급, 금연 상담도 병행하고, 폭식이 있거나 폭식과 관련된 뭐 행동이 나타나거나 체중이나 체형에 대해서 지나친 중시가 관찰되면은 섭식 장애가 있는지까지 감별을 해야 되고, 비만인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행동 치료를 위한 체중 감량이 권장이 됩니다. 자, 병이름이 두 개가 나왔다 그죠? 폐쇄성, 숨을 쉬는 목구멍, 기도가 막히기 쉬운 특성상 비만인이 자다가 숨을 상당 시간 쉬지 않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행동치료를 위한
체중 감량이 권고가 되고, 식사와 관련돼서 폭식이나 폭식 관련 행동, 지나친 중식과 관찰되면 섭식 장애가 있는지 하는 두 가지가 질병 이름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금연이나 음주 상담의 병행을 권고하는 것까지가 행동치료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럼 지침에 나와 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에서 10% 체중 감량을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생활습관 중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재, 인터벤션. 중재란 말은 끼어든다는 뜻이죠. 그냥 두지 않고 끼어들어서 뭔가 변화를 초래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 체중 감량이고, 체중 감량이 된 다음에는 이제 유지가 있다고 했죠. 자, 앞에서 먼저 한번 나왔다, 그죠? 감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래서 6개월 이상 또 1년, 12개월 이상. 합하면은 거의 1년 반의 세월인 18개월이면 거의 군복무 기간이에요. 이야, 남자들 군복무하는 기간이 행동치료가 필요하네요. 와, 그만큼 이 비만이란 것이 어려운 현대인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6개월, 12개월 했는데 이걸 주수로 나눠보니까 뭐 한 4, 6, 24, 24주인데 뭐 한 20에서 5개월에서 6개월, 5, 6개월 조금 탄력적이다, 그죠? 5, 6개월 동안 매주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해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룹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꼭 혼자 하지 않더라도 그룹으로 감량형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2주에 한 번을 52주 이상 1년이다, 그죠? 1년 2주에 한 번. 매주냐 2주냐. 유지는 조금 간격이 뜨기는 하는데 뭐 형편상 월 1회도 가능하기도 하다. 역시 그룹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떤 중재를 하느냐 하니까 이 섭취량과 활동량 플러스 행동 치료에 대한 중재를 하는데 식사 처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즉 칼로리 식사를 하되 대표적인 다량 영양소가 지방이 30%가 넘지 않고 단백질 25%가 넘지 않고 나머지는 탄수화물로 하되 개인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식단을 구성한다. 뭐 철분이 필요한 임산부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중요한 노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량 영양소 지방 30% 이하 단백질 25% 이하 나머지 탄수화물이 돼 개인의 필요와 취향에 따르되 포화지방은 7% 이하로 한다. 자, 유지할 때는 역시 낮은 칼로리 섭취를 해야 되겠죠. 구성은 앞에서 했던 거고 유사하게 구성을 하면 된다. 칼로리 양은 113kg 이하인 사람은 한 1200에서 1500 칼로리. 보통 먹는 것보다 한 300 적은 300 칼로리 밥 한 공기다, 그죠? 거기다가 더 줄일 수도 있고. 다만 체중이 113kg 이상인 사람은 1500에서 1800 칼로리 정도. 기초 대사량이 많으니까.
둘째, 신체 활동 처방.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이 기본으로 주당 180분이 들어가고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비만이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국가 기준은 주당 150분 이상입니다. 150분. 5일 30분, 3일 50분 이렇게 해서 중강도 150분. 그래서 강도가 올라가서 격렬한 활동이 되면은 75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상, 150분 이상. 그리고 여기에서도 150분에서 한 300분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 건강한 일반 성인을 위한 권장량인데 비만 환자는 조금 많다, 그죠? 최소량이 150분이 아니고 180분이 권장되어 있다, 그죠? 180분이면은 뭐 150분보다는 30분이 더 많다, 그죠? 3, 5, 15, 5일간 했다면 이거는 6일간 하면은 딱 30분씩 할 것 같으면은 하루 쉬고 6일간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된 체중 유지 상태에서는 더 많다, 그죠? 200분에서 300분, 180에서 200분에서 300분이다. 300분이면 하루 1시간씩, 그죠? 하루 60분씩 5일간 하면은 딱 300분이 유지가 되네, 그죠? 60분은 만만치 않죠? 해보면은. 그것도 중고강도니까 호흡이나 맥박이 약간 올라가고 땀이 뭐 살짝 나거나 호흡이나 맥박이 약간 올라가는 중강도를 30분 만만치 않죠. 그런데 1시간 60분을 5일이나 하려면 와 이거 쉽지 않네요. 권장량이 이렇습니다. 권장량이 200분에서 300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일반 성인보다는 감량 때도 조금 더 하도록. 왜냐하면 이 건강한 일반 성인은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잖아. 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빼야 되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조금 더 움직이고, 그죠? 150분보다 30분 더 움직이고, 유지하는 데는 조금 더 움직인다, 그죠? 200분에서 300분. 여기도 역시 근력 운동을 병행하거나, 사실 유산소가 기본이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뭐 근력 운동만 해도 운동이 되긴 돼요. 이것도 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섭취량을 감소시키고 활동량을 증가시킨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인데 그 내용상 지방 30%, 탄수화물 20%, 15에서 25, 나머지 탄수화물, 포화지방 7% 이하로 해서 열량을 1200에서 1500, 1500에서 1800. 우리 보통 뭐 먹는 것에서 밥 한두 공기 정도가 더 들어지는 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행동치료가 들어가는데 행동치료의 가장 기본은 로그다, 로그. 기록이다, 기록. 그죠? 뭐 이게 요즘은 앱으로도 많이 될지만은 종이가 됐든 뭐 전자일기가 됐든 섭취량과 활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매일 점검한다. 야, 내가 오늘 얼마나 먹었나. 뭐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또 먹을 때마다 사진 찍으러 오기. 간단하면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놔요. 귀찮아서라도 사진 찍기 싫어서라도 안 먹는다. 그리고 매주 체중을 점검한다. 할 수만 있다면은 구조화된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은
좋다. 저는 99년에 여기 교수로 와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휴먼 카이네틱스라는 회사에서 지금도 이 회사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ctive Living Everyday 라는 프로그램. 당시에는 이제 20주짜리였다가 16주도 나왔다가 최근에는 아마 12주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Healthy Eating Everyday 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죠. 12주 수료를 하면은 facilitate,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자격증을 줍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MS 오피스에 시험을 쳤어요. 직접 문제가 따르륵 떠오르면 타닥타닥 쳐가지고 화면에서 문제 딱 보여주면 또 이렇게 타닥타닥 치고 간단한 면접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퍼실리테이터에서 또 몇 주를 더 수강하니까 매니저가 될 수 있었어요. 매니저. 퍼실리테이터 몇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였어요. 프로바이더는 개업을 할 수 있는. 사실 이 ALED는 영어권에서는 아주 흔한 자격증이에요. 미국의 오아시스 너싱 홈이라는 아주 큰 체인이 이 방법을 자기 체인점 전체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오레건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식 시행하기도 하고, 또 이 액티브 리빙 에브리데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영어권 국가는 홍콩, 호주, 캐나다, 유럽 프로바이더들이 쫙 주소가 쫙 찍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된 교육 과정 참 도움이 많이 됐죠. 비슷한 방식으로 Healthy Eating Everyday. 어떻게 이게 구조화가 되어 있냐? 제일 처음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자기 점검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때까지 내가 앉아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약간이라도 땀을 흘리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고, 그걸 하루 종일 기록을 하는 기록을 이렇게 아침 먹기 전, 오전, 오후, 저녁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앉아있는 것을 서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서서 하는 걸 가벼운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는지, 가벼운 활동을 땀이 많이 나거나 호흡이나 협박이 약간 올라가거나 땀이 살짝 나는 중강도 활동으로 바꿀 건 없는지, 또 땀이 많이 나거나 호흡이나 맥박이 많이 올라가는 격렬한 활동으로 바꿀 건 없는지 하는 것을 시간표를 보면서 이렇게 칼라, 볼펜을 가지고 쫙 동그라미 치고 세보고, 그래서 이제 계획표를 2분 걷기 몇 번 할래, 5분 걷기 몇 번 할래, 이렇게 숙제 딱 내주고 첫 시간이 마칩니다. 둘째 시간에 딱 오면은 이제 단기 계획을 보통 세워요. 단기 계획. 내가 3주 뒤까지 그렇다면은 나의 목표를, 활동량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섭취량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나는 밥에서 쌀밥에 공기에서 30%씩을 들겠다. 몇 끼니.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하면 300칼로리 줄어드는 거니까 2000칼로리 먹던 사람은 거의 1700칼로리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다른 예를 들어서 간식을 딱 끊거나 하면은 거의 1500까지로 내려올 수도 있죠. 물론 살짝 공복감이 들고 허기가 들기는 한데, 그러나 여기서도 그런 이제 교육이 많아요. 공복감을 1, 2, 3, 4, 5점으로 했을 때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못 참을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네. 조금 더 배가 고픈데 꼬르륵 소리가 나긴 나는데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네. 이제는 먹어야 되겠네. 이제는 안 먹으니까 약간 어지러지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배고픔의 정도를 이렇게 스케일로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 두 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식사 쪽으로는 아주 재밌게 공부했던 것이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던데 직관적 식사법 하는 직관 식사법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뭐 미국 쪽에는 매뉴얼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버전업도 여러 번 되고 해서 계속해서 이게 그 지도자 과정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던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의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들어가면은 좋지만은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잘 체득하고 있는 전문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당신을 보니까 땀이 살짝 나거나 호흡이나 맥박이 약간 올라가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보니까 중강도가 아닌 것 같다. 그게 무슨 중강도냐. 이게 뭐 180분이 되려면은 불가피한 날 하루를 빼고 하루 30분은 넘어야 되는데, 아니 뭐 준비운동, 정리운동 다 빼고 진짜 호흡이나 맥박이 약간 올라가게 30분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피드백을. 보니까 식사 일지를 보니까 주식은 적게 먹는데 중간중간에 뭐 간식이라고 먹는 칼로리가 계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먹는 것마다 다 사진 찍어 와봐라. 여기서 빠진 거는 없냐.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을 매주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한다 하는 것이 바로 행동치료의 가장 꽃이 되겠습니다. 꽃이. 뭐 따지고 보면 이게 거의 우리 정신과 치료하고도 거의 똑같다 그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치료 방법 중에도 뭐 약물도 사용하지만은 이와 같이 뭐 어떤 면담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이게 유지 단계에도 계속이 돼가지고 역시 앞에처럼 일기를 통해서 섭취량과 신체 활동량을 매일 점검하거나 간헐적 점검을 한다. 고정적으로 아주 루틴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또 간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변화가 아주 심한 사람 같으면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주 2회에서 매일 체중을 점검한다. 이야, 이거보다 더 까다롭네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재던 것에서 일주일에 2번 내지 매일 체중을 점검한다. 그만큼 유지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다. 그죠? 우리 뭐 금년 치료도 3박 4일간 입소해서 금년 캠프에 들어간 거는 무료인데 일주 뒤, 열흘 뒤, 보름 뒤,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6개월 금년 성공률이 중요한 지표이고, 근데 이거 체중은 거의 1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야, 거의 매일 또는 주위에 체중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개별화된 문제 해결. 야, 이게 이제 이 교육 과정의 아주 꽃이죠, 그죠? 재발을 방지한다. 옛날로 돌아가기 쉽죠? 작심 3일. 3일 동안은 잘했는데 3일 지나고 보니까 언제 뭐 했나는 잊기가 쉬운 좀 어려운 말로 working memory. 우리 사람은 단기 기억은 며칠이 지나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뇌를 막 주름까지 지워가지고 엄청난 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무한 확장은 할 수가 없으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화된 문제 해결을 한다. 예를 들어서 활동량을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3, 4, 5월 뭐 조금 운동 좀 하려고 하니까 그죠? 3월 약간 4월 봄이 와가지고 운동 좀 하려니까 장마, 땡볕, 여름에 더위가 찾아오고 태풍이 또 찾아오고 명절이 또 찾아오고 요즘처럼 뭐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운동 좀 하나보다 했는데 추위가 찾아온다. 추위가 좀 지나면 이제 추위가 아니고 거의 뭐 눈도 내리고 그죠? 그러면은 뭐 사실 이게 거의 5일 60분을 거의 매일 해야 되는데 하루 빼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언제 하냐 이거 언제 하냐. 그래서 이 개별화된 각 개인에 맞게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100% 그만두는 거죠. 100%. 장마철에 어떻게 운동을 한단 말이야. 장마철에. 제가 뭐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은 저는 초창기에 뭐 지하철 중앙동에서 내려가 자갈치역까지 지하상가를 쫙 빠르게 걸어오면 한 22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왕복 44분. 지하상가가 뭐 괜찮아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다가 이렇게 남포동 쪽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은 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장마가 오든 태풍이 오든 날씨에 별 상관이 없이 냉난방까지 되니까 날씨에 상관없는 어떤 뭐 코스를 개발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개별화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돼요.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꿔야 되고 이게 과연 내가 3개월, 6개월, 9개월을 넘어서 평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는 지금 이제 일단은 18개월을 해야 되는데 이게 18개월이 쉽냐. 추위, 추위에 대비하는 거. 오늘 같은 날씨. 오늘 같은 날씨에는 하여튼 뭐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같은 날씨는 약간 7분 내복 올리고요. 7분 내복. 일반 내복 올리면 더워서 도저히 못하는데 이걸 안 입으면 자전거를 타면 바람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7분 내복. 여기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면 저는 여기다가 쫄바지를 하나 입어요. 쫄바지. 그리고 쫄바지에다가 뭐 양말을 살짝 겹쳐 신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장갑의 종류가 달라지죠. 지금도 오늘 같은 날도 우리 이제 KF 마스크 위에다가 이렇게 싹 귀를 감싸는 이렇게 마스크를 한 벌 더 딱 씌워줍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별화제 문제 해결이. 장마 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한겨울에 또 부산은 영하 10도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는데 한겨울에는 또 이렇게 신발하고 양말이 발목 쪽이 조금 보강이 안 되면은 불편해요. 에, 자전거는 그래요. 그냥 야외 그냥 걷기 운동하는 데는 그 정도는 아니지 싶고 장갑도 두께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딱 추위가 오기 시작하면은 약간 두께가 있는 얇은 스키 장갑 정도. 약간의 장갑도 필요하고 안경도 김이 쓰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아주 환기가 잘 되도록 또 마스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개별화된 문제 해결인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12개월이나 걸리냐 하니까 평생을 이어갈 습관인데 이게 뭐 3일하고 말 것도 아니고 석 달하고 말 것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9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8개월을 넘어서 평생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문제 해결이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나의 식사 루틴을 이렇게
1500, 1800 적은 양의 칼로리를 더 많이 빼고 싶으면은 1200에서 1500까지 하면은 상당히 자기 그 배고픔에 대한 감각도 잘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의 종류를 잘 선별해야 되겠죠. 입만 즐겁게 해주는 뭐 여러 가지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나 감미료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이렇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을 평생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이 트라이 앤 에러에 이게 무리가 있구나,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좋구나, 뭐 어쨌든 뭐 공복 시간은 뭐 간헐적이든 어쨌든 간에 해지고 나면은 뭐 덜 먹고 더 편안하구나, 정신이 더 맑구나, 이게 체득을 해 나가는데 거의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까지 개별화된 구조화된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좋고,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피드백을 잘하고 있네요. 박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하고 피드백을, 그래서 같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A급 정도에 의한 권장사항이다. 클래스 1 권장사항 6개월 1년을 같이 해 나가도록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행동치료는 체중 조절을 위해 프로그래머화되는 행동치료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12주, 16주, 20주 프로그램에 따른 치료가 필요해서 우리 비만학회에도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음식 섭취량과 활동량과 연관된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비만 치료의 핵심이다. 사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뭐 말은 쉬운데 광고하기는 쉬운데 2달에 10kg 빼줍니다. 광고하기는 쉽죠. 수분이 빠지든. 그게 그러나 정말로 이 비만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음식 섭취량의 줄어들면서 활동량은 늘어나는 이와 같은 행동 치료를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 반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치료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극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극 조절. 자극 조절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도 아마 금요일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우게 되겠지만, 보건교육학의 이론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 중에 하나가 행동변화의 단계 이론이 있어요. 단계 이론이.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년 클리닉을 통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유용하게 쓰인 행동변화의 단계 이론이 있죠. 사람은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 진지하게 심사숙고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행동을 시도를 하고 제대로 실천을 하다가 습관 단계로 6개월 이상의 습관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를 나눌 수가 있더라 하는 이론인데, 그래서 금연에 대한 접근을 할 때도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고 맨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돼. 시도만 연초에 날 좋으면 봄이 오면 가을 되면 시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실천을 중고강도 150분 이상 근력 운동까지
노인은 거기다가 균형, 낙상 방지를 위한 균형과 유연성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딱 습관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서 이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각 단계별로 매뉴얼도 따로 있고 목표도 따로 있고 관리 방법도 따로 있고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그리고 옆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알코올 쪽은 AA 12단계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거의 뭐 지금 상당한 세월이 100년 가까이 흘렀지만 어노니머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12단계 프로그램이 유명합니다. 그걸요 정신과 전문의께서 비만에다 적용시키는 걸 제가 약간 설명을 해놨는데 어쨌든 행동변화의 단계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이 단계를 조금 더 쪼개면은 이제 과정 5단계를 10개의 과정으로도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바로 이 자극 조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10개의 과정이라는 게 앞에 5과정은 이제 사람이 지식이 바뀌는 단계예요. 디시저널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운동의 장단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단점은 나중에 너무 사소하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감정이 변하는 거. 아이고 운동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불쌍고 저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눈물이 다 나는가. 내가 운동을 하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계산 학습 능력이 있어. 일에 착수해가지고 감정을 조절해서 완수를 해내고 거기다가 난 장기적으로 뭐 치매까지 같은 브레인 헬스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울, 불안, 상태 불안, 특성 불안 뭐 정신적 효과가 있어. 거의 뭐 백수십 가지 장점이 콕 떠오르는 게 이제 내면화돼가지고 그래서 자아상이 변한다. 자기재평가. 나는 본래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본래 대식가인데 적게 먹고도 살 수 있네. 이렇게 몸이 가볍다니 이럴 수가. 환경재평가. 아니 이거는 뭐 한 번에 10분 이상이고 심지어는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몸에 쌓이니까 계단만 보이는 족족 계단을 운영하니까 하루 종일 내 몸에 운동이 축적되는 거네. 이거 나는 뭐 운동장이 없었을 때까지 운동 못 한다 했는데 이렇게 내 주변에 먹는 환경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환경을 재평가하게 되어서 결심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이걸 인지 과정 5개라고 해요. 코그니티브 프로세스 5개. 그래서 이건 겉으로는 잘 몰라요. 머릿속에서만 쫙 일어난다고 해서 코그니티브 인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과정 5개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극 조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극 조절이. 그래서 이 자극 조절은 행동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로서 뭐 악조건 극복하기가 참 어렵죠. 악조건 아까 날씨 같은 거 악조건 극복하기도 있고요. 악조건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다음에 기존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바꾸기도 있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앉아서 하던 것을 뭐 서서 한다. 화장실 가는 걸 위층으로 간다. 전화할 일만 있으면 전화기를 들고 학교 운동장을 걸면서 건물을 이동하면서 한다. 자, 행동 치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자극 조절이 들어있습니다. 자극 조절. 자, 그래서 이 자극 조절은 10개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면서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식량 부족을 극복하도록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극을 조절을 하지 않으면 환경에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살찌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 자체를 조절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행동 치료에서 이 자극 조절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고 한국어로 번역도 된 책자도 있어요. 슬림 디자인이라는 한글 책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워크북처럼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단행본으로도 잘 나와 있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구입할 때, 그리고 구입한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행동,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첫째, 음식을 구입하는 것은 배가 부를 때는 배가 부를 때 음식을 구입한다. 배고픈 상태에서 가게 되면 필요 없는 거 사게 되고, 과잉으로 사게 되고, 혹하기가 쉽고, 암만 해도 단 거, 고열량, 기름진 거, 유전자의 각인된 본능이기 때문에 배가 부를 때 음식을 구입한다. 미리 작성한 목록표에 따라서 구입한다.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아까 3대 영양소 중에 예를 들어 내가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소가 다양한 색깔이 필요하다. 패스트푸드는 피한다. 적석식품도 피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그냥 바로 상황 끝. 패스트, 말 그대로 패스트. 적석에서 해치워버리는 음식 자체는 피한다. 필요한 돈만 가지고 간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죠? 카드를 안 가지고 가고 필요한 돈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목록표에 따라서 정한 것만 배가 부를 때 사러 가서 패스트푸드나 적석식품은 피한다. 식사수칙. 음식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미리 계획한다. 아주 중요하죠. 내가 평상시 생활할 때의 식사 환경을 잘 생각을 해서 나는 평상시 환경에서 일단 야식만 끊어도 간식만 끊어도 밥에서 30%만 떼내도 거의 400칼로리 정도가 줄어들겠구나. 아니 250칼로리만 줄어도 내 체중의 10%를 줄이지 않고 나는 5%를 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줄여도 이게 쌓이면은 표시가 나요. 특선이 달라지고 허리띠, 매는 뱃살의 감각이 달라지고 간식 대신에 운동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또 간식 대신에 물을 마신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닌다. 계획된 시간에 식사나 간식을 한다. 내가 계획한 시간, 8시, 12시, 저녁 6시. 그 계획된 시간이 아니고는 안 한다. 필요하면은 오전에 10시 반, 3시 반, 중간에 한번 간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권하는 음식은 적절하게 예의 바르면서도 제가 지금 대사 정후군이 와서 지금 식사를 조절 중이라서 아이고 고맙지만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지만 제가 지금 검사상에 대사 정후군이 올라오고 있어. 사양할게요 할머니 고마워요. 적절하게 거절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극 중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자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입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음식은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 이 슬림 디자인 안에 보면은 냉장고 안에서도 자주 먹을 필요가 없는 거는 꽁꽁 싸매가지고 저기 구석에다가 넣고 자주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가까운데 배치를 그렇게 해놔가지고 먹는 빈도대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한다. 모든 음식은 정해진 한 곳에서만 먹는다. 쇼파에서도 먹고 책상에서도 먹고 마룻바닥에서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진 한 곳에만
있고, 미리 음식 보관 장소로 정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거는 다 버려버린다. 뭐 보면은 구석구석에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죠. 혹시나 몰라서 뭐 먹다가 놔두고 발견에는 족족 참 비슷하다, 그죠? 금연할 때도 보면은 담배와 관련된 뭐 잿더리, 라이터, 성냥, 족족 다 버려버립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식탁 위에는 음식이나 그릇을 놓아두질 않는다. 깨끗하게 치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깝다고 남은 음식을 먹지도 않는다. 남은 것도 보관하지 말고 과감히 버린다. 그러니까 조리할 때부터 벌써 한 번 먹을 분량만, 그것도 작은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식기를 사용을 하고, 식사가 끝나면은 식탁을 떠나거나 식당을 나가버린다. 그래서 뭐 딱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계획된 식사 말고는 일체 먹는 행위에 관여가 되지 않도록 자극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주변을 그냥 뭐 음식과 관련 없는 것으로 채우는 방법이다. 네 번째, 외식. 외식이 꼭 필요하지 않은 약속은 뭐 밥을 먹는 회식보다는 차를 마시라, 차를. 그러면은 뭐 영화를 같이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식사 약속은 가능한 한 피한다. 만약에 외식을 꼭 하게 된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미리 샐러드 가능합니까? 물어보고, 그죠? 외식이 있더라도 외식을 대비해 굶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의 식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내가 평상시에 8시, 12시, 7시 이렇게 먹었다면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뭐 외식 때도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계획한다. 약속이 뭐 뷔페에서 저녁 7시 뷔페가 있다고 하면 내가 뭐 저녁 먹었으니까 거기는 그냥 뭐 후식 개념으로 그냥 진귀한 요리를 한번 맛보는 식으로 나는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외식 시에는 일품 요리보다는 우동, 불고기 덮밥 이런 것보다는 정식 요리를 택하고, 일품 요리라도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미리 한 번에 많이 주문하지 말고 부족하면 추가로 주문한다. 후식도 미리 주문하지 말고 식사 후에 주문한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멀리 넣는다. 손이 안 뻗어가는 곳에. 음료수는 가능한 시키지 말고 시원한 물이나 차를 마신다. 자, 그래서 자극 조절 기법이란 뭐 전문가의 지시도 받고 남이 하는 거 관찰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자극 구별, 그죠? 아까 허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야, 이게 휴식이 부족한 건가? 아무리 쉬어도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좀 찌뿌드드한가 하는, 아까 배고픔의 단계를 1에서 5단계까지 구분하는 자극 구분이라든지 몸의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 식사와 관련된 뭐 자극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맛있어서 단 것을 보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원하지 않는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극 하에서도 그 원하지 않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나를 조절해 나가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TV에서 보면 애완동물 훈련하는 거하고도 비슷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전문가와 함께 그 애완동물의 행동을 조금만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면은 의외로 포인트가 있어서 뭐 동물들도 금방금방 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대한비만학회에서 만든 진료 지침 내용을 같이 살펴봤고, 그 다음은 이제 이 행동치료의 심리적 측면을 잘 설명해 놓은 제가 이 비만은 중독이다 하는 알코올 12단계 프로그램에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에 여러 대학병원과 병원 등에서 중독 치료를, 알코올 중독을 해온 관점에서 다이어트 승리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차를 조금 따왔죠. 왜 비만이 되고, 왜 시작을 안 하고, 했는데 왜 실패하고, 또 요요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서 중독의 관점에서 비만과 다이어트를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변화의 단계, 사람은 다 단계가 있더라. 이렇게 단계가 뭐 계단처럼 계단에 있다기보다 이렇게 나선형의 단계가 있는 것 같다.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다가 또 진지하게 생각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다가 시도도 했다가 말았다가 또 운동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했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또 뭐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결국은 평생을 가는 경우. 부족하지만 저도 뭐 어쨌든 걷기와 자전거 출퇴근하는 거는 18년을 했으니 태풍이 와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거의 지난 20년 가까이 안 빼먹고 저는 습관화가 좀 된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하는 거는. 체중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악화가 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비만은 역시 그 알코올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음식물 그리고 안 움직이는 데 대한 중독이 아니겠는가. 다이어트 자체는 아까처럼 섭취량을 줄이고 활동량을 쫙 내려내야 되니까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괴롭죠. 요요가 반드시 찾아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 1년 반 동안 섭취량을 줄이고 활동량을 180분에서 그죠? 300분까지. 말이 쉽지. 세상에. 180분이면 60분씩 3일인데 이틀에 한 번씩 1시간짜리를 1시간 동안 여러분 거의 뭐 등산 1시간 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감량 유지 때는 300분이니까 거의 매일을 1시간을 하는데 와이구야 두세 달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그죠? 감량 유지 식사량을 줄인다는 것도 얼마나 무너지기가 쉬운데 작심 3일이 되기 쉽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유지는 적어도 5, 4, 20, 넉 달에서 6개월, 4, 6, 24. 5달에서 6달, 1년 반까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정신과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람이 잘 무너지는 게 아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날씨 이야기만 했는데 구조화된 문제 해결 중에 하나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화가 났을 때, 열받았을 때 확 먹게 되죠. 운동이고 뭐시고. 근데 사실 그럴 때 가벼운 운동을 한번 해보면은 기분이 전환되고 모두가 전환되면서 사람이 싹 돌아와요. 저는 그걸 뭐 매일 퇴근할 때마다 경험하죠. 퇴근할 때마다 어쨌든 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20년을 했으니까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일하던 모드에서 집에 갔을 때 뭔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자, 스트레스 때문에 복식이 오기도 쉽고, 그래서 아까 행동치료 뭐라고 했죠 앞에? 구조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비만학회 과정도 있고, 외국어 이런 좀 과정도 있고, 술 문제가 있다면은 아까 AA, 금주 상담 12단계도 있고, 금연이 필요하면은 금연 클리닉 7번, 또 금연 진료 6번,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지돈 안 들어요. 3박 4일 동안에 풀코스로 입원해서 하는 금연 진료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아까 우리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죠. 일단 몸 자체에서 식이와 운동, 섭취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고 필요하면은 약물의 도움을 받는다. 저희도 중간에 김보경 교수님 강의 시간이 있지만 삭센다, 콘트라브, 제니칼 그래서 이런 이분은 이제 행동 치료라는 말 대신에 뭐 사회적 치료라고 말을 썼는데 행동 변화의 아까 과정 중에서 머릿속에 일어나는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에 결심, 공약, 나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나 다이어트 중이다, 만인이 다 알게 하고 써붙이고 PC 화면에도 넣고 그리고 아까 자극 조절, 사람을 조심한다. 그리고 아까 일지가 참 중요했는데 일지에 있어서 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치료 뭐 같은 이야기를 이분의 관점에서 약간 정신과적 관점에서 써놨는데 이런저런 레시피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먹는 양을 줄인다. 몇 칼로리 했죠? 1200에서 1500. 상당히 적죠. 보통 한 1600, 800 이래 먹는데 칼로리량을 몇백 칼로리를 줄이는 거니까 먹는 양을 줄이고 그리고 먹는 것만으로도 일단 줄이고 간식 하지 말고 기록하기. 야간에 먹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식과 야식 그리고 뭐 아까 우리 대량 영양소는 골고루 그죠? 지방 30%, 단백질 15에서 25, 포화지방 7% 이하. 나머지는 탄수화물인데 야채를 골고루. 이거 뭐 미국에서는 5 colors a day. 5가지 색깔을 매일 먹자. 우리나라 말로는 다채로운 야채를 섭취하다. 음식을 피해서 도망치라가 자극 조절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다. 그죠? 자, 그 다음, 섭취량을 줄였으면 어떻게 활동량을 늘릴 것인가. 쉬어야 된다. 뭐 옷을 갈아입고 수영을 가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입장을 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평생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처음 한 뭐 몇 달, 6개월 정도는 하는데, 이게 과연 1년 반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당장, 꾸준하게, 아까 180분, 300분까지 가려면은 일주일에. 그리고 힘이 좀 들어야 됩니다. 호흡이나 맥박이 약간 올라가거나 땀이 살짝 나는 정도의 중강도, 약간 힘들게 하거나 호흡이나 맥박이 많이 올라가고 땀이 많이 나는 격렬한 활동을 하면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어요. 칼로리 소모량 절반으로. 그래서 180분, 300분에서 90분, 150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기가 즐기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괴로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만두게 돼 있죠. 동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 업무 효율이 올라가더라. 앉는 자세가 달라지더라.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더라. 오, 자연을 너무 가까이 하니까 감성이 풍부해지더라. 자기만의 동기가 딱 있어야 되겠죠. 약물 치료는 전략이 하나일 뿐이고 목적에 맞게 처방을 따라서 시기와 운동이 주인공이고 이거는 보조이고 자신이 변해야 하겠죠. 자, 사회적 치료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공개 약속한다. 공약이라고도 합니다. 공약. 그래서 나의 마음속의 결심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한다. 비웃을까봐 알려라. 동지를 찾아라. 동지를. 그래서 음식과 술 권하는 친구는 잠깐 멀리하고 아군을 만들어라. 의외로 뭐 있습니다. 예. 야, 고깃집 가지 말고 그냥 뭐 다른 메뉴는 어때? 스마트폰, 어플 일일이 손으로 적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고 일지, 운동량 체크 등등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앱의 종류가 많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그림에 있는 이게 이제 금주 12단계 교재들인데 이 제작해서 비만을 여기다가 12단계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만임을 인정하라. 내가 뭐 비만이야, 뭐. 나 뭐 약간 뭐 잘 먹었을 뿐이야. 도움을 찾아라. 즉시 시작하라. 아까 스트레스를 비롯한 나의 성격적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잘 무너진다. 도움을 찾았으면 도움을 받아라. 성격을 검토했으면 나의 결점을 고친다. 어떻게 해서 내가 열을 받는지, 어떻게 내가 열폭을 하는지, 그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렇지만 나의 강점은 뭔지, 손해 끼친 사람한테는 보상까지 하고,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검토해야 된다. 이게 이제 EA 쪽은 정신과 쪽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 문제를 깊이 있게 파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라. 책 내용을 몇 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비만의 문제가 단순하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도 이제 가볍게, 효율적으로, 뭔가 밝게 사회에 기여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할 것을 이분이 권장을 하는데, 우리 아까 비만 학회 진료 지침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란 이름에 들어있는 것보다 좀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은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이거는 슬림 디자인이라는 책자의 목차인데, 집을 고치는 방법, 식당에서의 슈퍼마켓에서 사무 공간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학생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학교 급식실까지 해서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예, 오늘은 뭐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목차만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슬림하게 바꾸는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식당에 갔다. 자, 식당에 갔다. 우리나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주문을 적게 한다. 식당을 가기 전에도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자극조절에서 나왔던 물건을, 음식을 살 때 조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의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여기서 나왔듯이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자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꾸는 방법들입니다. 하나하나 이거는 사실 읽는 책이 아니고 아주 한 챕터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쭉쭉 있어가지고 뭐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나의 환경을 직접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자극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중독은 단순히 어떤 뭐 이게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음식이 됐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새로운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뭔가 나를 이 세상에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자아상까지 달라지는 음식이나 비활동. 이게 술, 담배도 그렇고 일종의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책자 이름도 생각이 나네요. 쾌락은 어떻게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었는가? 라스베이거스. 중산층 가정이라면 뭐 라스베이거스 와가지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거기서 뭐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서 쇼를 보는 이런 것들이 마치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고 우리 동양 같으면 뭐 마카오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은 세상이 내가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기회를 잡는, 그래서 대우를 다르게 받고 새로운 세상을 잇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이 중독을 탈피하자 하는 게 이 중독 12단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이 번역서, 요거 슬림 디자인의 원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행동치료의 대한비만학회 기준을 살펴봤고, 그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12단계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또 카페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